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과 미국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선은 먼저 개장했던 유럽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국에서 약간은 이제 악재가 줄어들게 되면서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또 문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던 하루입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나스닥 지수가 3% 가깝게 밀리면서 이제 올랐던 거를 하루 만에 거의 다 반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도 1%, 2%.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러셀 2000 지수 거의 뭐 대형주, 중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했던 점이 뉴욕 증시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키워드로는 경제지표, 그리고 이제 본격화된 실적이 되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 경제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보셔야 될 건 딱 두 가지 경제지표입니다. 첫 번째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9월에 소매 판매가 되겠는데요. 우선 시장을 끌어내렸던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의 마음속에서 고물가가 계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지표가 되겠는데요. 10월 기준으로 앞으로 향후 1년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4.7이었는데 앞자리가 바뀌면서 5.1까지 큰 폭으로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5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2.7에서 2.9로 역시 1년물처럼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표를 연준이 주의 깊게 보는 지표이다 보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이 시장을 자극을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금 4%대에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2년물 역시 4.5%대까지 계속해서 치솟는 모습이 이날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른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이제 9월 소매 판매인데요. 6,480억 달러. 그러니까 전월하고 동일하게 나왔고 시장의 전망치는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물가 거기에다가 빠른 금리 인상까지 겹치게 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이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게 됐고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기반으로 바클레이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 앞으로 연준이 최종적으로 올리게 될 금리의 끝은 5%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크게 짓눌러버리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3분기는 특별히 좀 부담은 없습니다. 눈높이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대 순이익이 10% 정도의 기업들의 이익을 예상치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지속되고 또 금리 상승 때문에 확실히 좀 낮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주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나왔고 모건 스탠리나 시티와 같은 종목들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좀 등락폭이 나와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마이너스 2.3%입니다. 바로 그 전 거래일에 플러스 2.6%니까 거의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반납을 하루 만에 해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게 헬스케어입니다. 0.8% 역시 하락할 때 대안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것이 경기 소비재였습니다. 이 안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소매업종 이쪽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고요. 유가가 또 크게 밀리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서도 하락이 크게 나왔고 또 경제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날 3.4% 그리고 IT 쪽에서는 국채금리가 4%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부담을 느끼면서 2%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반짝 상승이었죠. 하루 만에 초록색에서 완전히 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들 봐야 될 종목들은 이제 아마존이 무려 5%, 테슬라도 7.5%나 급락했다라는 그런 부분, 아무래도 투자 심리와 관련된 업종들을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주들 그리고 일부 중소형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이날 산업재 쪽에서는 보잉과 그리고 델타항공 그리고 다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과 같은 이런 항공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 환경이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무려 7.5%가 빠지면서 이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았습니다. 독일에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 계획을 보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7.5% 밀려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증권사 웰스파고 쪽에서 금리 상승과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슬라가 크게 밀리게 됐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리비안도 7.11%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니오, 샤오펑 이런 종목들도 거의 다 8%대의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만 그친 게 아니라 이날 뭐 퀀텀스케이프 전고체 만드는 배터리 회사죠. 거기에다가 앨범알 재료 소재를 넣는 그런 회사들까지 6%, 7%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던 하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서 이제 지갑이 점점 닫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자상거래 쪽에서 바로 직격탄을 맞는 모습입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5%고 이 아마존하고 같이 있는 뭐 엣지라는 종목들은 더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7월에 한번 프라임데이를 했었고 이번 달에 또 두 번째 프라임데이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7월 대비 25%가량 줄어들게 되면서 안 좋았고 또 이게 세부적으로 파다 보니까 전자제품 쪽에 대한 판매가 많이 줄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IT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마존이 크게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또 전자제품이 밀리다 보니까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업체 애플이 3.2%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4% 동반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또 안 팔리게 되죠. 연계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 AMD 6%, 5% 깊숙한 하락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 같은 이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거의 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날 시장에서 선방했던 업종이죠. 바로 은행입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거의 다 올랐는데 약간은 이제 등락폭이 다 다르다라는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하고 웰스파고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잘 나온 거고요. 또 중소형 쪽에서 US뱅코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3.3% 올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쪽에 모건 스탠리도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시티 은행은 이제 0.6% 상승에 그쳤고 모건 스탠리 쪽은 5%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 선방했던 게 바로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이제 제약바이오인데요. 특히 이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뭐 약보합 정도 선에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 하락을 막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건강보험 쪽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점심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재 쪽에서는 항공주 보잉 그리고 델타항공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증권사 입김이 작용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델타항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항공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55%, 주당 순이익 무려 403%. 그러니까 완전히 급증을 한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장이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 3분기 대비해서 국제선 매출액이 무려 92% 이상 회복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노선 자체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말고 장거리, 돈이 많이 되는 이런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4분기까지도 전망을 아주 괜찮게 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최대치 전분기 대비 9%, 11% 증가를 보고 있고요. 4분기 국제선 수송 능력 역시 95% 이상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밤
지난주 금요일 날 델타항공 2.3% 상승을 했고요. 3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또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되겠는데요. 이제 의료보험사고요. 우선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매출이 전년 대비 11%, 주당 순이익 20%. 이제 매출이 증가세가 살짝 둔화되기는 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강하게 올라갔던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됐던 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입원하는 환자 수가 줄고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 지출이 적어졌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회사 이익이 28%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앞으로 4분기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내면서 이날 0.6% 오르면서 51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감세안 중에서 핵심이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취소할 것이다라고 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당 지지율도 떨어졌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영국 국채 자체가 이것 때문에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대로 유럽 증시에는 부담을 더는 자료였습니다. 자, 독일 닥스가 0.6%, 프랑스 캬크 0.9%, 그리고 영국만 0.1%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4% 가깝게 아주 깊숙하게 밀렸습니다. 다시 한번 85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지표 자체가 부진해서 하락한 것도 있고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공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히게 되면서 유가에 대한 부분, 약간 전쟁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면서 유가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4% 밀린 거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역시 경기 침체 때문에 밀렸는데 푸틴 대통령 말 때문에 밀 가격이 또 크게 또 하락하는 그런 특징도 보여줬고 구리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값 등 국채금리 상승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고요.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이날 계속해서 처음에는 영국 때문에 좀 밀려서 내려가서 안정되다가 다시 이 미국의 경제지표 기대 인플레이션이 부진하게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결국 또 하락을 다시 해버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 있었나요? 예, JP모간 체이스를 비롯해 대형 은행들의 개선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뉴스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3에서 3%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미시간 대학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1%를 기록해 전달에 4.7%보다 상승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전달에 2.7%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9월에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9에서 3.1% 범위 아래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한 것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여부는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반면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의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현재 8%를 웃도는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내년 3%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로 납품 지연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항공화물 운임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완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임금 물가 상승과 에너지에 대한 과도 투자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BA는 선진국 경제의 물가가 5%를 넘기게 되면 다시 2%대로 회복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린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노동부는 9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가 올랐다고 밝혔고 이것은 시장 전문가 예상시였던 8.1% 상승을 웃도는 것이었고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대비 6.5%가 상승해 이것은 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이었습니다. BOA 측은
올해 초 매니저가 아닌 직급의 임금 상승률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6%에 도달했으며 지금도 5.8%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나타냈던 3% 미만의 임금 상승률이 이상해 보일 정도라면서 또한 연간 석유 및 가스 투자액이 2010년대 중반 7,5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5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점도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이끌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국내선 항공료가 왕복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약 43%가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료 가격의 상승과 정기 운항 항공편의 감축, 펜트업 형태의 여행 수요 급증 등이 항공료 급등의 원인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여행 전문 플랫폼 업체인 호퍼는 올해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미국 내 왕복 항공료가 평균 $3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 기간 항공 왕복권의 요금이 지난해보다 43% 비싸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보다도 약 22%가 오른 수준입니다. 호퍼 측은 추수감사절 이후 일요일에 비행기를 타겠다고 고집한다면 왕복 항공료가 무려 51%가 상승한 $528에 이를 것이라면서 항공권 가격이 11월 1일부터 하루 $10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최고 막바지 피크 시즌에는 $55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많이 짓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뭐 단순히 전기차만 다른 전기차까지 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2차 전지에 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어떠한 악재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은행 웰스파고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280에서 235로 하향한 데 따라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가 7.5%가 하락해 $204.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웰스파고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외환 손실 등이 테슬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이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경제와 금리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상황에서 적어도 $6만 넘는 테슬라 차량 구매를 주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10월 19일 3,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월가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1.3를 상회하는 약 $1.5를 기록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영향으로 약간의 수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5이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찰스 슈왑, 에퀴티 라이프스타일 프로퍼티스, FB 파이낸셜, 메인 스트리트 뱅크 쉐어스, 그리고 서비스 퍼스트 뱅크 쉐어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 연결을 해 볼 텐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달러 강세에 대한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이 강력한 대말 통일에 대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의 CEO의 추가적인 발언, 세 가지 발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